또 하나의 요인은 저는 보수가 분열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분열돼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가 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돈봉투다, 코인이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사정 정국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경계경보 재난 문제가 있은 후로 특히 서울 지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보수 패널인 장성철 소장이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답보 상태는 맞죠. 근데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는데 일단은 부정평가층이 계속 지속적으로 60% 내외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는 항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정도 높다. 그것이 지지율 답보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저는 보수가 분열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분열돼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가 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발로 뻥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나는 보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기는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40% 내외에서 머물러 있다,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뺄셈 정치하면 안 된다. 자꾸 우리 사람이라도 먼저 다 품에 안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완전히 정반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보수는 맞아요? 보수 우파 진영의 대통령이니까 보수라고 그러니까 봐야 국민의힘 되겠죠. 후보이기는 네. 했으나 네. 그분의 노선, 그죠? 그다음에 네. 정치 철학, 뭐 이런 등등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가 다수가 동의하고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것인지, 일단 당선됐으니까 우리 대통령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지금 보면 진보 보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이런 대결 같기도 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하튼 지난 31일에 있었던 그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났을 때가 리얼미터에 따르면 가장 부정평가가 높은 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긍정평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날인데 화가 났죠. 그 이후로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긴 했어요. 조금씩.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것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 뭐야 아침부터. 그렇죠. 네. 상식의 문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쭉 지나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뭐야 이게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여성, 20대, 무당파, 학생 이쪽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도무지 여기 밑으로는 안 돼.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